당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특히 라면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 라면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의 히든 카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군침이 나오는데요. 라면 국물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 췌장에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까지 떨어지셨고요. 함께 라면을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라면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좀 보면 이제는 워낙 유튜브 영상도 많고 해서 밥이나 빵, 떡, 면 이런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아시는데요.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채소가 좋은지, 어떤 채소는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난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번 채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채소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채소들만큼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이 깻잎을 단순한 향신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 깻잎은 정말 슈퍼푸드입니다. 혈당 관리의 히든 카드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깻잎 한 장에 칼슘, 철분, 비타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성분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 K인데요. 이 비타민 K는 의학적으로는 혈액의 응고를 돕는 그런 비타민 성분인데요. 단순한 혈액 응고를 넘어서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인 이 췌장에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 조절을 하는 건데요. 이 깻잎에 있는 비타민 K가 이 베타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혈당 관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얘기겠죠. 또한 이 깻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뼈, 관절 건강, 그리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깻잎에 당연히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복합적으로 혈당 관리, 노화 방지, 뼈 건강, 그리고 식이섬유 보충까지 정말 하나 빼낼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정말 최고의 채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글루코핏 환자분께서는 밥을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밥을 줄이지 마시고요. 밥을 한번 깻잎에 싸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2달 정도 저와 함께 이렇게 깻잎을 싸서 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요.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9점대에서 7점대까지 떨어지셨고요. 실제로 밥을 조금 줄였는데도 포만감은 충분하고 밥을 똑같은 양 먹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채소를 먹어야 될까 고민된다 그러면 1번으로는 일단 깻잎을 드시면서 이 식이섬유 챙기기, 이 채소 챙기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을 장아찌로도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사실 그렇게 간장이나 소금이나 이렇게 들어간 형태보다는 생 깻잎으로 드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2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채소는 오이입니다. 이 오이는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수분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채소입니다. 오이에는 식이섬유 풍부하죠.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서 혈당 조절과 혈당 반응 최소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한 이 오이에 들어있는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특히 당뇨인 분들에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오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분해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채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거꾸로 식사법에선 채소를 가장 먼저 드셔야 되는데 그때 이 오이를 집에서 소분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식하기 전에 오이를 조금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실제로 혈당이 20-30%가량 적게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요.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이 오이를 껍질 절대 뜯어내시면 안 되고요. 껍질까지 같이 해서 식전에 아삭아삭한 이 오이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이는 진짜 한 조각 먹는 것만으로도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후 혈당을 급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민할 필요 없고요. 한번 오이 잘라서 한 조각 드셔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 채소는 브로콜리인데요. 혈당 관리할 때 채소 뭐 먹어야 돼요 선생님? 브로콜리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로콜리는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제 표현인데요. 브로콜리는 좀 나무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하나 먹는 건 마치 이 작은 나무에 있는 온갖 좋은 성분을 다 먹는 것과 같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특히 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염증도 개선을 시켜주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후에 혈당의 급등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 브로콜리만 먹는 게 조금 심심해서 초장을 찍어 먹었었는데 초장에 또 이게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브로콜리는 이제 생으로 먹고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좀 물렸지만 은근히 계속 먹다 보면 식감이 굉장히 괜찮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이 브로콜리 안에 비타민 C랑 설포라판 성분이 고온에 올라가게 되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온에 가열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1, 2분에서 2, 3분 정도까지만 데쳐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물에 너무 오래 삶기보다는 스팀으로 가열을 해서 드신다든지 2에서 3분 정도만, 아니면 살짝만 물에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나 비타민 K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장을 찍어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에 함께 올리브 오일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드시면 정말 최고의 효과들을 다 흡수를 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중에 이 당뇨인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면, 특히 라면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 음식을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면을 먹지 마세요라고 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나마 이 라면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면 종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라면을 안 먹고 살겠습니까?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라면과 채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먹으면 혈당에 그나마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힌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과 함께 드셔야 되는 채소 첫 번째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에는 비타민 C, 칼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염증, 염증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들입니다. 또 이게 제가 좀 군침이 나오는데요. 라면 국물과 청경채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살짝 익혀서 라면과 함께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면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청경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인데요.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성분은 위에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양배추를 좀 비유를 들 때는 양배추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양배추를 먼저 먹게 되면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위를 코팅을 해주고 거기에 라면이 들어가니까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지연시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위 점막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라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라면 스프에 있는 자극적인 성분으로부터 위를 또 보호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양배추도 당뇨인분들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비타민 U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 보호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또한 100g당 칼로리가 사실 2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포만감은 챙겨주면서 칼로리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이렇게 양배추를 씹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양배추 100g 정도에 2.5g 정도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밥이나 빵 아니면 이런 라면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식이섬유를 통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채소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 그리고 비타민 C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요.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시금치를 라면에 넣어 먹는 거 조금 안 어울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금치를 꼭 반찬으로 드시고 라면을 드시면서 같이 반드시 시금치를 같이 드셔주시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금치는 사실 당뇨인 분들에게 있어서 슈퍼푸드라는 그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혈당 수치를 좀 낮춰주고요.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금치는 당뇨인 분들이라면 최대한 자주 계속해서 뭐 식사를 라면을 드시든 아니면 한식 밥을 드시든 꼭 반찬으로나 아니면 재료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7만 1000명, 무려 7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이 당뇨 발병 위험이 14%가량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채소들의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시금치이기 때문에 사실 7만 1000명 대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했으니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이고 채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시금치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도 또 제2형 당뇨 발병률을 14%가량 또 낮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또 이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인분들 굉장히 많이 걸리는 합병증 있죠.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 변성을 지연시켜주거나 막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미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시금치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게 되면 최근에 좀 옥살산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칼슘을 충분히 흡수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비타민C 성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적정량만 살짝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과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는 이제 제가 숙주나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숙주나물 사실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숙주나물의 장점은 라면의 면을 조금 덜어내고 숙주나물을 통해서 면을 좀 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숙주나물은 칼로리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면을 좀 덜어주면서 숙주나물과 함께 라면을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줄이면서도 라면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면에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혈당 안 오른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도 봤고요. 그런 글도 봤는데요. 이거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 몸에도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원분들과도 함께 이 식초를 넣은 라면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면을 드실 때는 꼭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게 사실 필수 코스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라면에 영양성분표 보시면 탄수화물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밥 한 공기 뚝딱 넣게 되면 이미 탄수화물 80%인 라면에 또 탄수화물을 70g 이상 때려 넣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췌장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라면을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잖아요. 라면 평생 먹어야겠죠? 그럼 우리 췌장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 무조건 꼭 피해야 되는 게 있다면 라면을 드신 다음에 밥 말아 먹기, 아니면 떡라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추가된 라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만두라면은 괜찮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만두에 있는 이 만두 피가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 또 밀가루를 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만두라면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뇨인 분들이 드시면 좋을 채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당뇨인 분들은 꼭 피해야 되는 채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는 삶아서 먹으면 왠지 자연식품 같고 혈당에도 나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옥수수가 의외로 혈당 지수도 60에서 70 사이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탄수화물도 100g당 약 19g 정도로 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간식으로 편의점에 가서 옥수수를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옥수수가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냥 이제 안 먹고 있고요. 특히 옥수수의 경우에는 가공된 캔 옥수수의 형태 혹은 옥수수 샐러드가 완전 복병입니다. 저희 한 글루코핏 50대 회원분께서도 선생님 저는 샐러드를 먹었는데 자꾸 혈당이 올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토로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샐러드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샐러드마다 옥수수를 다 넣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캔으로 된 옥수수를 덜어서 옥수수를 드시고 계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드레싱까지 넣어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회원분께서는 옥수수도 채소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요. 사실 옥수수가 이렇게 혈당 지수가 높고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수수 샐러드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한 채소라기보다는 전분 식품, 탄수화물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인데요. 감자는 혈당 지수가 삶은 감자는 약 80 정도, 그리고 구운 감자는 약 9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고당 식품입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많고 혈당 지수가 높은데 식이섬유는 없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뭐 감자 튀김이든 일반 감자든 포테이토 칩이든 조금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 보면 감자에 설탕 뿌려 먹는 그 간식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췌장을 그냥 혹사시키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췌장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인슐린이 미친 듯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엄청나게 롤러코스터가 타기 때문에 감자도 안 좋은데요. 거기에 설탕까지 뿌리겠다? 저는 굳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시라면 이 감자는 채소라고 막 드시면 안 되고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일 때도 혈당이 70 정도로 높고요. 군고구마일 때는 80 이상으로 또 이것도 고당식품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 먹었었는데요. 혈당 체크를 해보고 혈당이 막 180까지 널뛰기를 하는 걸 보고 고구마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됐고 회원분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고구마 중에서도 이제 좀 티어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호박 고구마가 가장 혈당을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이 밤고구마 그리고 자색고구마 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구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고구마를 끊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물에 삶아서 자색고구마로 드시고요. 당뇨인 분들이라면 고구마 이거 몸에 좋다고 했었지 하고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 양을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지양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건강에 좋은 채소들, 당뇨에게 특히 좋은 채소들 3가지,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채소 3가지 오늘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한번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직접 이 건강에 좋은 채소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